자,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달된 명령어는 운영체제를 거쳐 하드웨어에 전달되는 3단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역시 자바로 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를 거쳐 하드웨어의 명령어가 전달되는 구조임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게 되면 그 사용된 언어를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형태의 프로그램 명령어를 우선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명령어로 전환이 된 후 다시 한번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인 기계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정훈 강사입니다. 이번 챕터 2장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로 하는 기본 지식을 설명한 후 설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정의하는 언어의 종류에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문자 형태로 표현하는 언어. 그래서 사람에게 가까운 언어, 인식하기 가까운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기계어가 인식하기 쉽도록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언어를 기계어, 저급 수준의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성 시에는 저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렵기 때문에 고급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대부분 사용을 하지요. 자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도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급 언어의 형태로 번역이 되어야만 하드웨어가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언어로 작성된, 즉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계어, 즉 하드웨어가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 초기 모델의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 위에 바로 소프트웨어인 어플리케이션이 작성되어 구동되는 원리로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구동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구조가 되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가 바뀌게 되면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3단 구조의 형태인 중간에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활용되는 구조를 위해서 중간에 번역 작업을 도와주는 특수 형태의 소프트웨어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든 컴퓨터는 이러한 3단 구조, 1, 2, 3, 3계층의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는 형태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러한 3단 구조는 최상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응용 소프트웨어가 결국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속적인 구조가 돼서 하드웨어에는 독립적인 구조가 됐을지 몰라도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구조가 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리눅스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를 만나게 되면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구조가 됐기 때문인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애가 한번 작성을 해두면 어떠한 운영체제를 만나더라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야 비용 면에서 훨씬 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자바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실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응용 소프트웨어, 자바로 작성된 응용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JVM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실행 환경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JVM이 실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자바로 된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OS라고 하는 운영체제, 예를 들자면 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아마 윈도우라 불리우는 운영체제를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이런 OS 위에서 자바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 명령어가 바로 OS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OS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매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다르게 작성되어야 되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작성만으로도 어떤 OS하고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 역할의 가상장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영어로 Virtual Machine이라고 하고요. 자바에 특화된 가상장치란 뜻에서 JVM이라고 하는데 이 JV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운영체제에 맞게 자바 소스 명령어를 운영체제에 맞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JVM 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거나 또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에 적합한 JVM을 설치를 해서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리눅스 환경에 맞도록 명령어가 번역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운영체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소스 코드는 한 번만 작성하되 그 환경에 맞춰서 운영체제 환경에 맞춰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JVM만 있다면 하나의 한 번 작성된 소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가상장치라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가상장치는 뭐뭐.java라고 하는 원시 소스 파일을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중간 형태의 한번 번역된 형태인 .class라고 하는 파일을 JVM한테 던져줘야만 실행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번역된 형태의 파일을 전달만 시켜준다면 각자의 운영체제 시스템에 맞도록 실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 소스는 한 번만,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한 번만 작성하면 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에 맞는 JVM을 갖추도록 환경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현재 오라클사에서는 자바 개발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유틸 또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실행 환경, 즉 JVM을 무료로 JDK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개발 환경 툴킷을 우리가 SDK라고 보통 하지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일종의 도구 상자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특화해서 JDK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JDK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개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유틸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사람인 개발자는 보통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형태의 고급 언어 형태로 명령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자바 역시 고급 언어에 속하는 거고요. 고급 언어로 표현된 명령어는 실제로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명령 형태가 아니므로 반드시 변환 과정을 통해 전달하셔야 된다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된 문자 형태의 명령어를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명령어로 변환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변환 유틸이라든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툴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환 과정이라든가 또 실행을 위해서 주격장치에 올리는 적재 과정을 로딩 과정을 해주는 유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유틸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줄여서 유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런 유틸이라든가 또 저희가 보통 언어를 선택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라이브러리, 즉 선대의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자주 쓰는 코드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얼마만큼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언어를 선택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웬만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코드가 미리 다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 예, 복잡한 형태의 코드들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다 씀으로써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빠르게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고마운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자, 또 하나, 그리고 자바의 가장 큰 특징, OS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한 번의 소스가 언제 어디서든 실행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바로 운영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가짜 운영체제라고 느낄 수 있는 JVM이라고 하는 게 OS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묶여서 하나의 JDK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JDK가 여러분들 개발 환경, 개발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할 테니까요. 요 JDK를 다운로드 받으러 지금부터 가도록 할 겁니다. 자, JDK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오라클사로 접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셔서요. 오라클사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racle.com으로 접속 요청을 해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오라클사의 프로덕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현재 오라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다운로드라고 하는 상단부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클릭하신 상태로요. 다시요. 다운로드에서 파퓰러 다운로드라고 해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 횟수가 높은 인기 순위 차트가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자바 SE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건데요. 그 링크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자바 SE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자바에는 크게 버전이 종류가 SE, EE, ME 왼쪽 메뉴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SE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 개발자를 위해 제공하는 JDK의 종류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틸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JVM이 모두 스탠다드급에 해당하는 컴퓨터, 즉 여러분들 일반 데스크탑 개인용 PC 정도의 성능에서 수행될 수 있는
유틸이나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이 이는 Enterprise Environment라고 해서 기업용 환경을 제공하는 자바 개발 환경을 JDK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즉 서버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RMI 분산 처리 기술과 같이 서버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여러 유틸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MI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서 필요로 하는 유틸이라든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모바일은 제한된 하드웨어적으로 제한된 환경이 많지요. 뭐 유한하지 못한 무한하지 못한 배터리라든가, 그죠? 그래서 유한된, 그죠? 이렇게 한계가 있는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메모리도 적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적합하도록 라이브러리가 예를 들어 유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터리 소모가 크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메모리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반 데스크탑용에서 사용할 자바의 개발 환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JDK를 원하기 때문에 자바 SE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자바 SE를 선택하신 상태의 다운로드 탭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바 JDK가 8점대 버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그 옆에 소개하고 있는 넷빈즈라고 하는 툴은 사실 자바 개발 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JDK 안에는 유틸이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실행 환경인 JVM은 있지만 사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툴이라고 불리우는 IDE라고 불리우는 통합 개발 환경 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메모장과 같은 툴을 쓰셔야 되는데요. 메모장과 같은 툴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좀 더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툴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 오라클사에서 지금 같이 배포하고 있는 넷빈즈라고 하는 툴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뒤에 설명드릴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넷빈즈 대신에 이클립스 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JDK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JDK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Accept License Agreement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Java SE Development Kit 8 업데이트 11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Accept License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JDK 안에는 JVM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 실행 환경 기억하시죠? 이때 이 JVM이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혹시라도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을 하셔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2비트 윈도우라면 X86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만약 윈도우즈 64비트라면 밑에 하단에 있는 JDK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제 컴퓨터 역시 64비트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컴퓨터에 맞는 JDK를 선택하실 수 있겠지요. JDK에 이어서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통합 개발 환경 툴이라고 하는 IDE 툴로는 이클립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org라고 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셔서요. 필요로 하는 툴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클립스 org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위쪽 오른쪽 상단 부분에 주황색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요. 현재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는 네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칭, 그러니까 별칭으로 쓰고 있는 버전인데요. 이 네온이라는 버전에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운로드 요 주황색 버튼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패키지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패키지 단위로 네, 선택하실 수 있는 목록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바 2 버전에 해당하는 이클립스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 버전입니다. Eclipse IDE for Java Develops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윈도우라고 하면 운영체제가 윈도우이고 실제로 32비트냐 또 64비트냐에 따라 역시 다르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꼭 이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클립스도 자바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제가 64비트를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보시면 인스톨러라고 하는 거 대신에요. 다운로드 압축만 풀면 설치가 가능한 형태인 압축 파일 형태인 zip 파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그대로 선택하신 후 네, 다운로드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지금까지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위해 필요로 하는 JDK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과정은 교재를 참고하여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개발 환경을 구축된 환경을 이용해서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